자, 형의 양정입니다. 자, 형의 양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하여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순서가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의 형태로 이제 형의 양정을 정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가 절도를 했어요. 절도를 했다. 절도죄는 법정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법 329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와 있나요?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단 벌금은 뺄게요. 징역만 놓고 보면 6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한이 얼마죠? 1개월이죠. 1개월 이상 6년 이하. 이것이 이제 상한 하한이 있는 거잖아. 그쵸? 여기 하한이 있고 하한이 1개월이면 상한은 6년이 되는 거죠. 이게 법정형이란 말이에요. 법정형. 법정형. 이 법에 정해진 형벌의 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초범일 수 있고요. 뭐 재범일 수 있고요. 아니면 상습범일 수 있고요. 아니면 누범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또 A가 정상인일 수 있고요. 아니면 심신미약자일 수도 있고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쵸? 이렇게 해서 법에 정해진 형은 6년의 징역이긴 하지만 이 A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이 형이 곱하기 2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누기 2배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처단형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A가 누구의 집을 털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이 A가 법정에서 뉘우치는 정도라든지 손해배상 아니면 뭐 피해보상 이런 그걸 해줘야 되겠다는 뭐 다짐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이제 그 판사가 다 참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몇 년형을 부과한다. 점을 콕 찍어서 너는 형을 6개월을 살아라, 1년을 살아라 하고 형을 선고를 해버리죠. 이게 선고형인 거예요. 그래서 양형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형벌 테두리 내에서 곱하기 나누기 한 것이 처단형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마지막 점을 콕 찍어서 형을 때리는 것을 선고형이다 한다. 이러한 형태로 단계로 형벌의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형의 양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정형이 뭐고 처단형이 뭐고 선고형이 뭔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고형을 볼 때 마지막에 정기형이라 했는데 이 정기형은 성인을 말합니다. 우리 점을 콕 찍는다 그랬죠? 이게 정기형이야. 예외가 있습니다. 소년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에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형의 가중이 나와 있네요. 이 가중 같은 경우는 죄형 법정지가 있기 때문에 법의 근거를 반드시 두어야만 됩니다. 재판상, 즉 판사 니멋대로 하는 가중은 안 되는 거예요. 법률상 가중만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필요적 가중만 됩니다. 종류는 일반적 있고 특수가 있는데 일반적은 보통 총칙에 규정되어 있고요. 특수한 것으로서는 상습범이라든지 이런 특수가 붙은 말들은 보통 각칙에 나와 있습니다. 총칙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누범이 있죠. 누범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경합범은 배웠죠. 특수교사방조는 우리 간접정범할 때 배웠습니다. 됐네요. 자, 그리고 이 상습범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요 밑에 도표를 별표 쳐보기 바랍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상습범은 뭐라 그랬습니까? 법률상의 가중만 법에 반드시 근거를 둬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표에 있는 게 전부야. 이 도표에 없는 것은 상습범이 없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우리 각칙 교재는요.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해서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 이렇게 나누는데 이 국가적 법익에는 단 하나의 상습범 처벌조항이 없어요. 상습범 처벌조항이 있는 것은 보통 개인적 법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회적 법익에 한두 개가 있을 뿐입니다. 일단 개인적 법을 가보게 되면요.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점 두 개를 왜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가 하면 이 두 번째 점이 재산죄입니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장물이 전부 다 재산죄잖아. 그쵸? 그 위에 것은 재산죄가 아닌 죄, 즉 비재산죄입니다.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강간추행인 죄, 비재산죄가 되는 거죠. 이게 다야. 개인적 법이 이게 다야. 근데 여기서요. 이게 시험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 강간추행이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요 강간추행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빨간색으로. 요게 상습범 처벌정이 있습니다. 원래 없었습니다. 원래 상습범 처벌정이 없었는데 그 상습적으로 강간추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예전에 사회보호법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사회보호법. 근데 그 사회보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습범 하는 자들을 가중처벌할 수가 없었는데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뭐 조두순이 이런 애들, 김길태 이런 애들이 자꾸 나오니까 입법자들이 사회보호법, 위헌 결정받은 사회보호법을 다시 부활시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고안하는 것이 그러면 형법에 그냥 상습범을 두자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상습범이 형법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강간죄나 추행죄는 상습범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반면에 약추인죄가 없습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10여 년 전에 개정이 되면서 약추인죄가 상습범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알아두세요. 강간추행은 있는데 약추인은 없다. 그리고 밑에 걸 보시면 절도강도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 없어. 횡령, 배임이 없습니다. 손괴가 없고 권리행사 방해죄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는데요. 그래서 요 손권이죠. 손권. 삼국지에 나옵니다. 손권이가 횡령, 배임을 했다. 횡령, 배임, 손괴, 손권. 손권이 횡배 이렇게 횡령, 배임 이렇게 이것은 상습범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강론 문제집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 아편이 있다는 건 아실 것이고 도박이 있다는 건 아실 것이고요. 자, 이 처벌도 나옵니다. 자, 이 도표에 있는 게 전부다라 했는데 여기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보통 2분의 1 가중 처벌합니다. 즉 절도 강도 이것이 기본 범죄를 한다면 그 기본 범죄의 형의 2분의 1 가중 처벌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 예외가 있어. 그게 뭐냐면 강도, 작물, 도박죄는 2분의 1 가중이 아닙니다. 강도, 작물, 도박은 그 법조문에 별도로 형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이 달라요. 다른 죄하고 다릅니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여기 색깔칠하세요. 강도, 작물, 도박. 강장도입니다. 강장도. 강장도는 따로 형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좀 더 잘 나오는 것이 밑에 부분이죠. 이 별표 쳐보세요. 형의 감경은 법률상 감경이 있고요. 재판상이 있습니다. 재판상. 우리 가중은 재판상이 없었죠. 근데 감경은 재판상이 있습니다. 이 재판상의 감경을 정상 참작 감경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장량 감경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장량 감경이라 불렸던 것인데 이 형법이 20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그때 보통 이제 개정됐을 때 주가 뭐였냐면 한자화된 것을 한글로 풀어쓰자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형법이든 형사법이든요. 그래서 이 장량이라는 것이 한자잖아. 한자. 이 장량을 이렇게 정상 참작이라고 개정해 놓은 거야.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게 되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치? 그래서 정상 참작 감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장량 감경이었다는 거예요. 요것이 있고요. 다시 올라가 보시면 이 법률상 감경이 도표 다 아시죠?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 복습하는 겁니다. 필요적 감경인 거, 필요적 감면인 거, 의무적 감경, 의무적 감면 다 외워두셔야 돼요. 자, 필요적 감경에 해당하는 것이 종범이 있고요.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뭐였냐면 이게 농화자예요. 농화자. 벙어리농, 귀머거리아 써서 농화자입니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거 필요적 감경입니다. 그쵸? 그리고 심신미약자도 원래는 필요적 감경이었었는데 이것도 개정됐죠?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PC방 살인사건 그 뉴스 탔죠? 그 사건 때문에 심신미약자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의무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자, 됐고 종범 필요적입니다. 중지미수 아시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감면. 장애하고 이것은 의무적 감경이고요. 불능은 의무적 감면이었죠. 그쵸? 그리고 우리 정당방위 긴급편할 때 과잉 나와 있었죠. 과잉은 의무적 감면이었다는 거 배웠을 겁니다. 자, 방금 배웠듯이 정상 참작 감경, 요거 장량 감경은 의무적 감경입니다. 감경. 반면에 자수자복은 바로 배웁니다. 뒷 페이지 나와 있어요. 이건 의무적 감면입니다. 의무적 감면.
그리고 사후적 경합범은 임의적 감면이 있어요. 39조 1항에. 그리고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감경 사유가 수개 있을 때에도 임의적 감경입니다.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러 번 몫입니다. 자, 각 측에도요, 필요적 감면이 있고 임의적 감경이 있는데, 요것도 간혹 나오죠, 간혹. 총론만큼은, 총론이 제일 출제가 잘 되고, 강론도 뭐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일단은 임의적 감경부터 볼까요? 요거부터 보시면, 요 범죄단체 조직죄가 있는데, 요거 임의적 감경입니다. 감경입니다. 감경이라 했어요. 자, 근데, 이 범죄단체 조직죄가 사회적 법익 첫 번째 나오는 죄입니다. 그렇죠? 사회적 법이 가면 첫 번째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데 이것이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그리고 올라가 보면 여기 내란죄, 외환죄 나와 있잖아. 그렇죠? 여기 왜곡에 대한 사전죄라든지 폭발물, 요건 사회적 법익이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동그라미 친 건 사회적 법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밑줄 근 거, 위증죄 이런 것들 다 여기하고 여기는 국가적 법익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사회적 법익 중에서 유일하게 범죄단체 조직죄만 임의적 감경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 국가적 법익, 나머지 사회적 법익 다 뭐야?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필요적입니다. 필요적인데 그것도 감면이죠, 감면. 근데 유일하게 범죄단체 조직죄만 임의적 감경이다. 경이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요것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다 뭐로 간다? 각 측에서 다 뭐로 간다? 필요적 감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특히 여기 위증죄 우리 많이 배웠죠. 위증죄라든지 무고죄라든지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여기도 다 가보면 다 필요적 감면으로 돼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것은 두 개 뭐예요? 두 개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개인적 법익에서 이제 살인죄, 상해죄 그 다음 파 이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인질 강요죄 할 때 나오죠. 약취인 인신매매죄 이게 해방 감경 규정이 있어요. 해방 감경. 여기 가보면 해방 감경 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수가 됐다 하더라도 인지를 풀어주면 형을 깎아줍니다. 감경 규정, 해방 감경 규정이 있는데 여기 해방 감경을 해주면 임의적 감경입니다. 각 집 가서 배우세요. 뭐 작물죄는 작물죄 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재판상의 감경 가볼게요. 요 53조도 출제 잘 됩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임의적 감경이다. 감경입니다. 면제 없습니다. 면제 없다. 임의적 감경이다. 내용 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51조를 찾아보시면 돼요. 51조에 나와 있습니다.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리고 판사 네 멋대로 감경해주는데 무조건 네 멋대로가 아닙니다. 이 네 멋대로 해주는 것도 법의 근거를 둬라. 그래서 55조 테두리 내에서만 하라.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놓고 있죠. 상한과 하한을. 그래서 참 55조는 뒤에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판례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52조에 따라서 하라. 나와 있고 장량감경 딱 한 번만 해줘라. 몇 번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거듭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법률상 감경은 거듭돼요. 법률상 감경은 거듭되는데 장량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장량 감경을 했다 하더라도 위험성이 인정 못될 빤이다.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보통은 장량 감경이라고 하는 것은 개전의 정이 있어서 재범 위험성이 없을 때 해주는 게 맞지. 그게 일반적이지.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범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르지. 재범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그렇잖아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어떤 뭐 정해진 룰에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전의 정이 있어서 장량 감경 된다 할지라도 재범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건 사람은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전의 정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장량 감경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장량 감경과 개전의 위험성이라는 것이 이퀄 관계가 아니니까요.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제 볼까요? 면제도 법에 정해진 면제만 됩니다. 여기 나왔네요. 형면제를 하려면
법에 근거를 둬라. 근거를 둔다는 말이 법률상의 면제만 되는 것이지 재판상의 면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류는 두 가지가 있네요. 필요적이 있고 의무적이 있는데 이것은 덜 중요한 것은 강론 가서 배우면 돼. 다 친족상들의 얘기죠. 친족상들의 얘기인데 그건 각집 가서 자세히 배우면 되는 것이라서 굳이 여기서 배울 필요까지는 없네요. 여기서 배우는 것은 앞에 부분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여기 요 도표라든지 그 앞에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